자, 안녕하세요. 자, 우리 1단원, 자, 수학책 10쪽, 11쪽, 자, 이상과 이하를 알아볼까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수의 범위와 어리막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꼭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자, 이상과 이하, 이렇게 사람들이 정한, 수학자들이 생활 속에서 필요한 걸 정한 거, 요런 걸 우리가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개념. 알겠죠? 자연 속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상과 이하는 우리 사람이 생활 속에서 쓰기 위해서 만든 거, 그렇지? 그래서 이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이냐 이하는 동물들은 식물들은 이해할 수 없겠지, 그렇지? 이건 이런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건 오직 우리 사람밖에 없어, 인간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야, 개념. 이것을 왜 이상이나 이하를 정했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치? 왜 이런 것들이 필요했을까? 그래서 사람들은 뭘 이상이라고 하고 뭘 이하라고 정했을까? 요것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너무너무 쉬워져요. 근데 만약에 왜 뭐가 이상이고 뭐가 이하인지에 대한 개념을 공부하지 않으면 이건 당연히 맞출 수가 없는 거죠. 네, 왜? 개념이야, 그냥. 그렇기 때문에 약속이라고도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만 이해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이번 시간은 그냥 끝. 그래서 이번 시간의 목표는 이상과 이하가 도대체 뭔지, 첫 번째는 이것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상과 이하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범위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것을 수직선에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이 이번 시간의 목표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상과 이하를 물론 들어본 친구도 있고 안 들어본 친구도 있겠지만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정확하게 뭐가 이상이고 뭐가 이하인지를 이해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요. 물론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많이 들어본 말이겠지만 그래도 꼭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게 현실 속에서 분명히 선생님이 쓰이는 거라고 이야기했죠. 우리 이상과 이하라는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볼까요? 선생님이 수학시험을 봤어요. 이번 시간 80점 이상들만 집에 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치? 뭐 100점 맞으면 다 가는 거 알겠죠? 그쵸? 잘 맞으면 집에 보내준단 말이겠죠. 선생님이 못 맞은 친구 먼저 보내줄 리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럼 80점 이상? 몇 점 맞아야 되지? 그치?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쓰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이번에 80점 이하 나와. 마찬가지로 집에 안 보내준다는 거잖아. 80점 이하? 미치면 안 보내주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상황 속에서 한번 여러분이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1번 문제 먼저 상황 볼까요? 선생님이 너무 안 좋은 상황을 들었는데, 저 이번에는 중기내반 학생들이 왕복 오래 달리기를 했다. 자, 우리 셔틀런 학교에서 해봤죠. 자, 왕복 오래 달리기를 했습니다. 중기내반 학생들의 기록을 알아봅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왕복 오래 달리기를 했을 때 이상과 이하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왕복 오래 달리기 해보면 우리가 그치, 거기에는 체력이 좋은 학생부터 등급을 먹였잖아요. 맞죠? 그러면 등급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결국 뭐가 필요할까요? 기준들이 필요하겠죠. 그쵸? 당연히 체력이 좋은 친구가 있고 1등급인 친구가 있고 2등급인 친구가 있고 3등급인 친구가 있고 이렇게 되니까 이 등급에 대한 구분을, 기준을 지어야 될 텐데, 이 그 기준과 관련된 개념이 바로 우리가 지금 배울 이상이나 이하라는 말이 되겠어요. 자, 그럼 중기내반 학생들의 왕복 오래기 달리기 기록을 봤네요. 여기 보면 중기부터 상처리까지 하고 학생들이 굉장히 다양한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연필 들고 집중해서 한글을 잘 이해하면 된다고 했어요. 자, 첫 번째, 왕복 오래 달리기 횟수가,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밑줄 쳐야 되겠죠. 자, 70회와 같거나 많은 학생의 기록을 모두 써보세요라고 돼 있어요. 그쵸? 굉장히 두껍게 돼 있네. 그쵸? 자, 마찬가지로 같거나 다음에 많은 학생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 중요한 거지. 70회와 같거나 많은 학생. 그러면 첫 번째 말 그대로 적으면 되겠죠. 준기 70회니까 같거나에 들어가지. 그러니까 여기 누가 들어가야 돼? 준기 이름이 들어가야 되지. 맞아? 그 다음 많은, 더 많이 한 친구. 그 다음 누구야? 은석.
그치? 명환이는 아쉽지만 70개보다는 덜 했잖아요. 그 다음 또 누구 있어요? 나린이. 이렇게. 그쵸? 그 다음 예은이 아쉽지만 70개가 안 돼. 그치? 그 다음 누구? 상철이. 이렇게. 모두 적으라 했으니까 이렇게 4명을 적어주면 되겠죠. 맞아요. 그쵸? 네. 그 다음에 이 학생들의 기록을 모두 써보세요. 라고 돼 있어요. 그쵸? 정확하게 보면 기록을 써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준기부터 써보면 준기는 70. 그쵸? 그 다음에 네, 여기 보면은 상철이 순서대로 써볼까요? 여기 이름은 먼저 적었고요. 그 다음에 개수들을 순서대로 적어보면요. 70, 상철이가 그 다음 71개. 그 다음에 누가 많죠? 나린이가 73개. 그쵸? 그 다음 75개. 이렇게. 개수 순서대로 적었네. 그지?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기록까지 적어봤어요. 즉 기록을 모두 쓰라고 했으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기록을 적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70과 같거나 그치, 큰 수를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이 뭐 같거나 큰 수, 얘를 뭐라고 부르면 좋겠냐? 뭐 동대수라고 부를 거냐? 형제수라고 부를 거냐? 같거나 크니까 같크수라고 부를 거냐? 근데 얘들아 생각해봐. 형제수, 그 다음에 같거나 크니까 같크수, 이런 게 뭐 예로 들어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좀 말이 어렵죠. 그쵸?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뭘 생각한 거야? 이런 것들을 하나의 개념으로 하고 얘에 대한 정확한 용어를 뭐 하자? 여기에 쓰는 낱말을 약속하자. 그래야 이 말을 쓰는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을 거 아니야. 어떤 친구는 같거나 큰 수를 형제수라고 그러고 어떤 친구는 같거나 큰 수를 같크수라고 부르면 다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초등학생, 모든 어른, 모든 수학자들은 다 똑같은 용어를 사용하자라고 약속을 하는 거죠. 그렇죠? 같거나 큰 수가 분명히 필요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약속하면 좋을까요? 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어요. 자, 이거는 외우셔야 되는 거죠. 개념. 70, 72, 73, 75와 같이 70과 자, 중요한 거야. 같거나 큰 수를 70 이상인 수라고 한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어. 자, 여기 밑줄 쳐야 돼. 같거나 큰 수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요 같거나를 꼭 빼먹으면 안 돼. 같거나가 들어가는 걸 70 이상인 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알겠죠? 다시 한번 70 이상인 수라는 것은 70과 같거나 큰 수이다. 자, 70 이상. 요 이상이라는 말은 뭐라고? 70과 같거나 큰 수. 됐지? 같거나 큰 수야. 자, 그러면 수직선을 나타내면 자, 여기 나와 있네요. 그쵸? 70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다가 이렇게 채워 넣어줘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이 70과 같은 수를 뭐라고 하냐면 좀 더 멋있는 말로 하면 경계점에 있다. 그래서 경계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외울 필요까지는 없지만 멋있는 말로 알아두세요. 왜? 요 70 밑에서부터는 요 값에 포함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70 이상부터는 무조건 위에 있는 수들은 무조건 다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요 수를 경계수라고 하는데 이때는 이상은 이 경계수를 뭐 한다? 반드시 포함하고 있다. 그치? 멋있는 말로 하면 이제 포함하고 있다는 건데 이게 감각적으로 알 수 있지. 색칠을 한 거는 이 70이라는 숫자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 반드시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네, 알겠어요. 네, 좋아요.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겠습니다. 수직선에 나타내기.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이 또 하나 헷갈려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잘 보세요. 자연수만 있는 건 아니죠. 그쵸? 여기 보면은 뭐 70.3이 있겠지. 그 다음에 여기 뭐 다양한 숫자들이 무수히 많은 숫자들이 들어있을 거야. 이상이라는 말은 이 수도 전부 다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럼 선생님이 하나의 팁을 알려줄게요. 자, 여기서 요 숫자를 쉽게 생각하려면 여러분이 반드시 자, 이번 시간에 중요해. 그림을 그리세요. 무슨 그림을 그려? 수직선 그림을 그리는 거야. 자, 이렇게.
그러면 뭘 먼저 적으면 돼? 70 이상이라고 했잖아. 그치? 70 이상을 표현하고 싶어. 그러면 선생님이 무슨 수? 경계수. 기준이 되는 수잖아. 여기다 그러면 70을 적어.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점을 찍어. 됐지? 그 다음에 이상인 걸 표현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고? 이 수를 뭐 한다? 포함해. 그러니까 동그라미를 그리고 얘를 뭐 해줘야 돼? 포함한다는 의미로 색칠을 해주는 거야. 색칠을 해주고. 그 다음 70 이상 큰 수잖아. 그럼 여기서 화살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위로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수의 범위를 색칠해 보면 우리가 70 이상은 70을 포함하고 무조건 70보다 큰 수들이구나 라는 걸 더 느낌으로 알 수 있지. 이 위에다가 이렇게 그리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 두 번째 방법이 훨씬 잘 보이더라고. 그래서 이 방법을 추천하고 싶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2번, 3번, 4번 보면서 또 계속 연습해 보겠습니다. 연수내반 학생들이 50m 달리기를 했다. 연수내반 학생들의 기록을 알아봅시다. 그치? 우리도 50m 달리기 했죠? 이 50m 달리기의 경우 생각해 보세요. 이때는 봐봐.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왕복 오래 달리기는 많이 하는 게 좋은 거야? 적게 하는 게 좋은 거야? 많이 하는 게 좋았지. 그지? 이런 것들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50m 달리기는 기록이 짧을수록 빠른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상황을 구분하면서 이상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라는 개념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자, 한 가지 연수내반 학생들이 50m 달리기 기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연수 성권위부터 쭉 기록이 있네요. 자, 이번에는 50m를 달리는데 걸린 시간이 자,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10초와 같거나 짧은 학생의 기록을 모두 써보세요 라고 돼 있어요. 그쵸? 10초와 같거나 짧은 학생. 자, 이번에는 뭐야? 10초가 경계점이 되겠죠? 그쵸? 같거나 짧은 학생이래. 왜? 50m는 짧게 달리는 학생일수록 빠른 거니까. 그치? 요 앞에는 뭐였어요? 70개 이상. 그치? 70개 이상이면 이제 뭐 만점이라는 그런 좋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상이라는 개념이 되는 거지. 뭐 7,000개를 할 수, 물론 그런 사람 없겠지만, 그죠? 그럼 무조건 1등급이다. 이게 뭐 기준이 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10초, 50m를 10초 안에 달리면 초등학교 5학년 치곤 빠르다.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지어보기 위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10초와 같거나 짧은 학생을 참 찾아볼까요? 먼저 그럼 10초 같은 학생 누구야? 연수 있네 먼저. 그치? 연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짧은 학생이라 했으니까 성권이 짧지. 그죠? 그 다음에 누구? 서윤이는 10초 넘어버렸으니까 안 돼. 그 다음 누구? 채원이. 그 다음 누구? 정인이 10초 넘어버렸잖아. 안 돼. 그 다음 정우. 이렇게.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다 기록을 써보세요 라고 돼 있으니까 기록을 한번 써볼까요? 가장 짧은 친구. 그럼 가장 짧은 친구가 제일 빠른 친구겠지. 채원이 8.7초. 맞아요? 그쵸? 그 다음 빠른 친구가 누구예요? 정우 9.0초. 그치? 그 다음 빠른 친구가 누구야? 성권이 9.5초. 그 다음 빠른 친구가 연수 10.0초. 요 경계값까지 이번에 마찬가지로 포함해야겠지. 왜? 같거나 라고 적어줬으니까. 맞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10과 같거나 작은 수를 또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뭐 이번엔 그러면 뭐 작수 이렇게 말하는가? 동작수? 같거나 작은 수니까 동작수라고 할까요? 이런 말들은 헷갈리겠죠. 그쵸? 그러니까 아까 썼던 이상이라는 말과 비슷하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두가 똑같은 이 개념에 대해서 같거나 작은 수에 대한 개념을 모두가 똑같은 용어로 정리하자. 그래서 여기서 무슨 말을 쓴다? 바로 이하라는 표현을 쓰자. 전국에 있는 초등학생, 전국에 있는 중학생, 고등학생, 어른들 모두 다 똑같은 표현을 쓰자는 얘기지. 그게 바로 같거나 작은 수에 대한 이하가 된다는 거지. 자, 그럼 이하는 뭐야? 10.0, 9.5, 9.0, 8.7과 같이 자, 10과 같거나 작은 수를 10 이하인 수라고 이야기를 한다. 됐죠? 자, 그럼 이상이었으니까 아까 이하는 밑에 더 작다. 보세요. 그쵸? 상이라는 것은 위라는 뜻이잖아. 하는 뭐야? 밑이라는 뜻이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이상, 이하 이런 용어들을 붙인 거지. 한자에서 온 거죠. 그쵸? 이상,
상은 위, 하, 이하, 하는 밑. 그치? 그러니까 이하, 이상, 이하. 대신 여기서 중요한 건 이상과 이하 모두 뭘 포함한다? 경계점을 포함한다. 경계점을 포함한다고 하니까 어려워 보이지만 선생님이 뭐라 했어요? 기준이 되는 점을 포함한다. 10이라는 수를 포함한다. 10보다 작은 수들은 전부 다 10 이하인 수들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죠.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쭉 해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 여기다가 10 딱 적어. 그 다음에 아까 뭐라 했어? 경계점을 뭐 한다? 이하는 포함해. 그러니까 색칠하는 거지. 그 다음에 어떻게? 위에다 화살표를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색칠 예쁘게 해주면 훨씬 범위가 잘 보이잖아요. 그쵸? 자, 이런 숫자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착각하면 안 돼. 10 이하인 수는 9, 8, 7, 6, 5와 같은 자연수만 있는 게 아니야. 자연수만 아니라 이 안에는 소수도 있고 분수도 있고 무수히 많은 숫자들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야. 그지? 이것들을 전부 다 포함한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있으셔야 돼요. 어떤 친구들은 흔히 착각할 수 있어. 아, 밑에 이하는 자연수만 하는 건가? 아니야. 소수나 분수도 전부 다 포함하고 수많은 수들을 전부 다 포함하고 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제일 포인트. 오늘 이것만 알면 돼. 이상은 같거나 크다. 이하는 같거나 작다. 근데 반드시 경계점을 포함해라. 됐죠? 자, 그러면 3번하고 4번은 쉬워요. 여러분이 방금 선생님이 배웠던 개념만 아시면 금방 풀 수 있답니다. 잠깐만 멈춰놓고 직접 해보시길 바랄게요. 꼭 직접 해봐야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는 또 넘겨뛰는 친구들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다 암호를 여기다가 걸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 암호는 뭘 할 거냐면요. 등심으로 할 겁니다. 등심. 소고기 등심할 때 등심. 이게 암호예요. 자, 암호 적고 잠깐 멈췄다가 빨리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풀어봤나요? 노력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개념이라고 했어. 알면 맞는 거고 모르면 틀리는 거예요. 자, 60 이상인 수에 동그라미 표시하래요. 자, 봅시다. 자, 위에 거 지울게요. 조금 아래 게 안 보여서 지우겠습니다. 자, 먼저 60 이상인 수라 있어요. 60 이상은 뭐라 있어? 같거나 큰 수. 뭐 이렇게만 적어놓고 문제를 풀어도 돼. 근데 선생님은 이런 걸 좋아해. 뭐 어떻게 하래? 헷갈리지만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뭘 그리라고? 그림 그리라고. 수직선 그리는 거. 선 하나 쭉 그어놓고 기준이 되는 거 여기다가 뭘 써? 60을 써. 그 다음에 이상은 뭐라 했어? 경계값을 포함해. 그럼 어떻게 한다? 색칠해. 그지? 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수직선 위에다가 해도 되지만 선생님은 헷갈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이상 더 크다.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범위를 치면 되잖아. 이렇게 해놓고 보면은 너무너무나 쉬운 거지. 지금 60 이상인 수만 찾으면 되잖아. 67, 60보다 상당히 크겠지. 그치? 58 안 돼. 41 안 돼. 60 돼 안 돼. 그치? 이상은 값을 포함한다고 했잖아. 맞아. 60 되겠죠? 그 다음에 36 안 돼. 50 안 돼. 그 다음 70 이상이 되지. 이렇게. 마찬가지로 여기다 해보면 여기 60, 여기 어딘가 67이 있을 거고 여기 어딘가 72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훨씬 쉽다는 거죠. 두 번째, 50 이하인 수의 세모 표시하래요. 마찬가지로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려 이렇게. 여기다가 50 적어. 색칠하고 그치 이하는 포함되고 밑에 또 작다. 그쵸? 이렇게. 그러면 50 밑에만 찾으면 되잖아요. 50 이하라 했으니까 이거 50 있네 여기. 야, 이하는 포함돼야 되죠. 경계값 포함된다고 했으니까 36 되네요. 그쵸? 그 다음 60 안 되잖아. 크잖아. 안 되잖아. 그 다음 41 되죠. 맞아요. 58은 안 되죠. 그쵸? 네. 동그라미가 아니라 미안요. 여기 세모를 쳤어야 되죠. 세모 표시하라 했네. 선생님도 집중을 안 하면 이렇게 된답니다. 세모, 세모, 세모. 58은 아무것도 안 되고 67은 더 크니까 당연히 안 됐고 47, 50보다 작지. 마찬가지로 돼야 되죠. 53은 5보다 크잖아. 이렇게. 얘는 안 돼. 범위 없는 애인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너무너무 쉽다.
참고로 4번 수직선에 나타내어 봅시다. 38 이상인 수. 여기서 38 찾으면 되지. 31, 32, 33, 34, 35, 36, 37, 38. 여기가 38이야. 이상이라 했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 여기다 색칠을 해야 되지. 포함한다는 뜻이야. 방법은 두 가지야. 교과서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선생님 한 가지 마지막에 이렇게 화살표까지 해주면 더 예쁘겠어. 끝없이 계속된다는 뜻으로. 또 하나의 방법은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여기서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다 맞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 46 이하인 수. 마찬가지로 46 찾아야 돼. 여기가 45니까 얘가 46이네. 이하는 포함해야 되고 이하는 같거나 작다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여기 46.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이렇게 색칠해줘도 되고 막판에 화살 표시해주면 더 예쁘지 않을까? 이 화살표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는 왜 그러냐면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누구 이상, 누구 이하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고 하면 이 둘을 모아놓은 걸 찾으면 돼. 겹치는 부분을 이렇게 색칠해서 찾으면 편하잖아. 근데 이 똑같은 선에 그어버리면 어느 부분이 겹치는지가 눈에 잘 안 보이게 되잖아.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위로 올려서 화살표하는 이 방법을 여러분에게 조금 더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여러분이 하고 싶은 그런 방법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좋습니다. 이렇게 수학 공부 첫 번째 시간을 해봤어요. 자, 다시 한번 이상인 것과 이하인 것. 자, 이상은 같거나 크다. 이하는 같거나 작다. 반드시 이 개념, 이건 약속이야. 그냥 알면 맞는 거야. 알겠죠? 하나도 어렵지 않죠? 좋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수아이 킴책 반드시 6쪽에서 7쪽 여러분 힘으로 풀어보시고 채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